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전번 시간에 4차 산업의 핵심 포인트를 첫째는 엄마 기계의 시대다. 개인 맞춤형 해법을 제시할 수가 있고 동시에 그것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가 참 중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아마존닷컴이라는 회사가 이 온라인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 더 2017년에는 홀푸드라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유기농 그런 식품 가게죠. 홀푸드를 인수해서 오프라인 업계로 진출합니다. 또 홀푸드 인수하기 전에는 아마존 북스라든지 또 아마존 고라는 그런 오프라인 매장을 내는 것을 보고 아니 온라인에서 돈도 충분히 벌 텐데 왜 골치 아픈 오프라인 그런 업체를 저렇게 계속해서 사서 진출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마존닷컴이 온라인 기업이지만 그렇게 오프라인 가게를 만들어서 진출하는 중요한 이유는 수익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고객의 행동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진출하는 겁니다. 그 고객들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어떤 동선을 그리고 뭐를 구매하고 구매하기 전에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밟고 이런 고객 행동 데이터를 아마존이 모으기 위해 가지고 크게 수익성에 관계없이 오프라인 매장을 여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AI에 집어넣으면은 인공지능이 판촉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상품을 모두 고객에 최적화해서 고객 맞춤형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마존으로서는 고객에게 딱 맞는 그런 해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돈을 크게 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현재 아마존은 자사 상표 부착 방식으로 뭐 전등부터 시작해서 건전지는 많은 것을 판매하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아마존이 만든 건전지는 시장 점유율이 1등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바로 고객 맞춤형 그런 해법을 제조업체에다가 이렇게 주문 의뢰해 가지고 판매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승리하는 쪽에 선 사람들은 많은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을 분석해 가지고 고객에 대한 맞춤형 그런 해법을 찾아내는 유통기업들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데이터라는 것이 그야말로 현대의 금광석과 같은 귀한 광석과 같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띠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관심을 좀 가집니다만은 10대대가 많이 사용하는 틱톡이라는 그런 사이트, 15초짜리 짧은 동영상을 올리는 그런 사이트죠. 국내 이용자가 한 200만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10대가 한 500만 되니까 한 절반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청소년이 사이트를 방문해서 그런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한 부분들이 다 이름,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접속 시간, 선호, 기호 이런 것이 다 축적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중국 회사라는 겁니다.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고스란히 중국 기업과 또 중국의 기업이 가진다는 이야기는 중국의 당국이 가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의 절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중국 정부가 지는 겁니다. 고스란히 중국이 그냥 거의 공짜로 인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보의 중요성을 환기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데이터가 중요한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고객 맞춤형 해법을 제공하는 것이고 고객 맞춤형 해법을 더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고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훨씬 더 고객들에게 적합한 해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는 정성 자료도 있을 것이고 정량 자료도 있을 것이고
또 비정형 자료도 있을 것이죠. 그 데이터 가치를 인식한 요즘에 모든 세계 각국들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국에서 생산된 고객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속속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의 대전, 누가 인공지능을 더 잘 만드느냐 이런 부분에서의 전쟁이지만 그 이면에는 또 보면 데이터를 둘러싼 패권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 한 사람이 1년에 영화 한 24,000편 정도, 영화 한 편에 1GB라고 보면은 24,000편 정도의 분량의 데이터를, 그걸 1GB, 전체를 1GB의 분량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그것이 몇십 년 축되면 수십만 기가바이트가 될 수 있겠죠. 미국은 클라우드법도 만들고 중국은 인터넷 안전법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특히 미국의 클라우드법 같은 경우는 테러나 범죄 행위에 의심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세계 어느 곳에 저장되어 있든지 간에 그 자국 기업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아주 막강한 법이죠. 데이터가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아직도 데이터가 뭐 그렇게 중요한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정말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인식을 해서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한국 상황은 이제 최근에 어떤가 하니까 데이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자원인지를 아직은 인식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소비자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미국 관련된 SNS 업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구글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페이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그런 데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일단 온라인에 접속해서 시간을 보낼 때 모든 그 시간을 보내면서 내리는 의사결정이 다 하나하나 그 온라인상의 흔적들이 대부분 다 그 업체들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 업체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뭐 위치 정보부터 시작해서 많은 정보를 갖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국의 많은 소비자들이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아마존이라든지 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한 나라의 주권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데 그 데이터가 대부분 미국에 보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중요한 글로벌 규모의 그런 데이터 센터가 한 군데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미중 데이터 패권 전쟁, 또 인공지능 전쟁 혹은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그런 나라를 데이터 식민지라고도 부르죠.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정보보호법이 엄격해가지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제한 조건을 두죠. 그리고 귀찮을 정도로 건마다 개인정보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가 어떤 고객에 대해서 1년 정도의 정보를 확보하면은 현행법은 1년이 지났을 때는 폐기해야 된다고 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엄격한 규제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렇게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수집하는 그런 산업들이 거의 발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데이터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산업이 발전을 못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한국이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데이터 식민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이죠. 정말 온라인상에서 남기는 모든 데이터를 쫙 끌어모은 구글이라는 회사는 AI에다 넣기만 하면은 특정 고객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해답을 딱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원재료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중요성과 데이터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